일단은 문장의 종결 표현. 문장 형식은 종결 어미에 따라서 5가지로만 나뉘어요. 5가지로만. 일단 형서, 의문, 명령, 청유, 간단.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은 5가지로만 나눈다 했지. 그건 다른 말로 문장의 종류라고도 할 겁니다. 종류라고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랑 문장의 의미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의미는 다른 말로 문장의 기능 또는 문장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뭐가 다르면 형서문 그러면 이쪽이고요. 명령문, 명령형, 청유형 이렇게 되는 건 하여튼 다 이쪽이야. 3글자로 나오는 거. 형이나 문자로 끝나는 애들 다 이거야. 근데 명령은 이거예요. 명령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5가지 했었잖아요. 형식은. 얘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 여러 가지로 다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미니까. 그래서 명령, 부탁, 요청, 청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하면 명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 부탁은 있다. 요청은 청유는 청유는 나도 같이 해야 돼. 말하는 사람도. 아.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의미는 웬만하면 되는 것만 있으면 다 돼. 창문 좀 열어줄래? 명령문은 된다는 거다. 이게 형식은 매일 그때 종결어미만 보는 거예요. 열어줄래? 레 이것만 보는 거예요. 레. 그걸 언제 써? 저 5가지 중에서. 의문? 그렇죠. 의문문입니다. 해줄래? 레니까 의문문. 야, 저기 창문 좀 닫자. 자. 무슨 문? 명령문. 자. 잡자. 자, 자. 청유문? 그래, 청유문이에요. 청유형 또는 청유문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랑 형식이랑 이렇게 구하는 게 일상적이진 않잖아. 그래서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형자나 문자가 들어있는 거하고 안 들어있는 거하고 달라. 문장의 종류를 물어보느냐 기능을 물어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그냥 밑에 명령 청유 이런 거 써야 되는 것만 보고서 쓱 하고 문제 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면 헷갈리는 건 이제 저거 하나입니다. 아까 너 명령 청유 헷갈렸던 것처럼 청유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합시다. 청유문. 그 청유문.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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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 오케이? 그렇게 느낌이 아니고 혼자 하는 건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도 같이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럼 이제 높임법은 딱 요거 외우면 됩니다. 높임의 실현 방법 그 다음에 외우고 표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 외우고 그리고 신경 쓸 거 요거 밑에 거 신경 써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주체 높이는 뭐예요? 주체 높이. 내가 높이. 내가 아니고 주어가 높이. 주어가 높은 거. 내가 할머니께 그러면 주어는 뭐야? 내가 할머니께 뭘 했어? 네, 그래서 나죠. 주어가 높아야 낮아요? 맞아요. 그럼 뭐야? 제 높이. 결국은 주어가 낮다는 얘기는 주어 목적어가 있을 때 주어가 낮다는 얘기는 얘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를 높인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높인 거기 때문에 객체 높이.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주어 되게 그래서 주어만 똑바로 찾으면 돼. 오케이? 주어만 똑바로 찾아놓고 나머지는 목적어나 부사어겠지. 그럼 누가 높은지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끝나는 거야, 되겠니? 그리고 주어가 낮으면 그럼 이걸 높인 거겠지? 이건 왜 하냐면 2학기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세 공부할 때. 아. 왜냐면 못 알아줄 때가 있거든, 말을. 그때도 그냥 주어만 쓱 보고서 찍어도 그건 맞으니까 그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그냥 이거. 근데 이제 요거랑 상대 높임은 별개야. 따로예요, 따로.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분명히 서술의 주체, 서술의 객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는 아무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화자 청자가 그랬으니까 무슨 상황? 대화. 그래, 대화 상황. 이제 구원체일 때. 근데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래. 그럼 언제? 높일 때랑 낮출 때랑 합치면 항상 무슨 높이면 구어체면 상대 높이.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기준으로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데 상대를 높이면 난 낮아진 거예요. 그럼 상대를 낮추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네. 그래요. 상대를 낮추면 나를 높인 거거든. 근데 상대 높이면 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구어체. 왜냐면 대화할 때의 화자청자니까, 그치? 대화하는 그 말투 요약하는 거예요. 구어체. 그래서 봐봐. 나중에 가. 무슨 높임이 쓰이고 있는 거야? 상대. 어? 상대. 그렇죠. 상대 높임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한 거야? 맞추. 낮춤으로써. 그렇지, 낮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높아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무슨 높임인지 구분하는 건 어때요? 되게 쉬워요. 선생님. 그래놓고 이걸 외워. 갖고 이걸 따로따로 보는 거야. 이걸 먼저 해서 이걸 찾는 데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이걸 먼저 해놓고 이걸 따로 찾든지 어쨌든 이걸 주로 섞어서 막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대로 생각해보면 근데 되게 당연한 겁니다. 봐봐. 주체 높임이죠? 할머니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야. 맞지? 할머니께서 주어가 높잖아. 높을 때는 깨서를 쓴 거고. 나에게 선물을 주다에 시. 의시나 시를 붙여요. 시라고 썼는데 의시나 시를 써서 오케이? 표현한 거고.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셨어. 오케이? 깨서도 쓰고 진지 드시다는 뭐야? 밥 먹다 대신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평범한 말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똑같은 뜻의 말을 하나를 더 만들어 쓰잖아. 그럼 그걸 뭐라 그래? 특수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 밥 이런 거. 특수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거고 좀 이러면 안 쓴다. 근데 주체 간접 높이는 뭐냐면 주어를 찾아봤더니 주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아닌데 그 주어의 바로 앞에 높은 사람 거라고 같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 주어를 직접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높은 사람 거니까 간접 높임이라고 불러. 당연히 주어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몸이 편찮으시다. 할머니 몸이 편찮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는 할머니가 아니고 몸이죠, 몸. 그러니까 신체 일부 이런 거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인 거야. 그치? 그래서 몸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간접 높임일 때 특수어휘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근데 편찮다는 그러면 특수어휘이 아니야. 괜찮아. 아프다가 있죠, 그래. 그치? 그럼 편찮으시다를 쓰면 돼. 안 돼. 몸이 편찮으시다. 몸이 아프시다. 가 맞는 표현이야. 그리고 여기는 신수지 아프다에 시 써서 아프시다. 그치? 이렇게 쓰는 거죠. 사실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편찮다는 특수어휘가 아니래. 드시다도 특수어휘가 아니라고 생각해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들어주면 딱 만들어주면 거기에 특수어휘 기타 아니다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것만 따로 외우세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말이 막 달라지거든. 이게 사실은 편찮다가 원래는 그 아프다를 삥 둘러서 말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편하지 아니하시다를 줄여서 편하지가 줄면 편치, 아니하시다가 않다. 편치 않다가 됐다가 그 편찮다가 된 거야. 드시다도 먹다라는 말을 높은 사람한테 대놓고 안 하고 숟가락을 들었어. 음식을 들었어. 그래서 들다에서 온 거예요. 들다에 의시가 붙은 거예요. 들 의시다가 되다가 그러시다. 리을 탈락이 일어나갖고 드시다가 된 거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특수어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현대인들은 아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드시다가 원래 뭔 뜻인지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잖아. 너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들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그냥. 너는 이제 지금 막 들었잖아. 그런 거고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프다보다 높은 말로 알고 쓰는 거지. 그러면 특수어휘가 된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선생님 바꿀 수 있는 반말이 있으면 특수어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원을 생각하면서 특수어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괜히 그런 말이 현혹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시험 봤을 때 따질 수 있으려면 뭐 프린트 나오면 이제 들고 따질 수 있잖아. 프린트 나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나머지는 다 뭘로 하라고? 바꿀 수 있는 반말이 있냐 없냐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사실 높임의 특수어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금기어 완국어 이런 거 배웠잖아. 금기어 완국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한테 똥이라고 하면 힘들잖아. 똥똥똥, 야 똥 싸고 올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 그래? 화장실 갔다 올게. 돌려서 말하거나. 그치? 아니면 좀 귀엽게 하려고 응가 뭐 이러거나. 그치? 근데 이미 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쓰는 말이 뭐야? 왜? 야, 차 안에도 똥 싸. 뭘? 안 그러겠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다 특수어휘 종류로 볼 수 있는 거야. 아마 그게 높임의 특수어휘인지, 아니면 유아어, 어린 애들이 쓰는 특수어휘인지, 뭐 아니면 완국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 대신에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특수어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를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만 알고, 그러고 나서, 뭐, 객체 높임은, 네가, 주어는 낮아요. 네가 할머니에게 높은 사람에게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면 되죠. 할머니께 그치? 선물을 드리다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부사격 부사 에게 대신 쓰는 겁니다. 에게 대신. 예. 그리고 여기는 흔한 말하는 존재가 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게 상대 높임. 맨 끝에는 보조사야. 이거 보조사. 보조사 이거거나 아니면 맨 끝에는 종교론이거나. 그러니까 너 집에 가 그랬을 때는 상대 높임이 어디 들어있는 거라고? 가다에 아가 붙은 거예요.
근데 가에도 아가 있고 아에도 아가 있으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오면 하나가 탈락. 그래서 가야. 그럼 집에 가도 3대 높임. 그렇죠? 그 아가 상대 높임이 실현되는 겁니다. 집에 가. 가 할 때 맨 끝에 아. 집에 가. 그러고 나서 이게 상대 높임은 그냥 끝에 있는 걸로 하는 거라 쉽고요. 다만 보통 교과서에는 특수어휘는 따로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쓰입니다. 나 대신에 높은 사람한테 말할 때는 뭐라 그래? 저는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우리 대신에 저희. 내가 할 때 내 대신에 제. 그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수어휘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봐봐요. 이게 상대 높임을 하잖아. 그러면 상대 높임의 유형을 배워요. 종류를. 그거 할 때 하와 하게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헤라와 해 반말이죠? 이 반말의 종류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상대 높임을 이렇게 나눠요. 격식, 비격식. 격식이 뭐야? 예의 바른 말투. 비격식은 매일 가게지. 언제 써?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이적인 자리. 그래, 저는 사적인 자리. 친할 때, 소원할 때. 소원할 때. 저는 친할 때. 이렇게 해서 격식체는 네 가지, 비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가면 높임, 아래로 가면 낮춤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는 거. 하십시오.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사 높임, 평범하게 살짝 높여주는 거. 동급끼리 서로 존중하는 말투야. 비슷한 나이나 비슷한 동급끼리 서먹서먹할 때 어서 오시오. 이리 앉으시오. 반갑구려. 왜? 옛날 말투지. 지금은 안 쓴다 이거. 하게도 마찬가지야. 하게도 시오. 예상을 좀 살짝 낮추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쓰긴 쓰는데 아랫사람한테 정중하게 대하는 말투. 그래서 네가 나이 한 40쯤 먹어갖고 옛날에 담임쌤 찾아간다고 쳐봐. 담임쌤 너한테 뭐라 그래? 안녕. 뭐 이렇게 해? 안 한다니까. 너 이상 어색하잖아. 안녕. 자, 담임쌤 한 60 먹었을 거고 이제 50, 60 먹었을 거고 너는 40대야. 안녕. 안녕 뭐 이렇게 안 이상하잖아. 어떻게 한다고? 자네. 안녕하게나. 반갑네. 안녕 한가? 이리 앉게. 이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것도 사례 거의 안 쓰죠. 잘. 안녕.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거의 안 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 어미가 뭐가 쓰이는지 막 명령, 첨유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기도 해요. 근데 외워봐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세 그러면 하세. 그럼 이 중에서 뭐가 가까워? 하게. 그치? 근데 아니야. 뭐뭐 하세. 해라. 하시오는 뭘 것 같아? 하시오. 하시오. 뭔가 하시오. 문제를 푸시오. 하오. 그거는 하오치오. 근데 왜 왜? 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미 느낌으로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뭘 하는 거냐면 그 말투가 누구한테 쓰는 말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빨라요. 하시게. 아니면은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정주행 요약본이라도 좀 몇 개 보면 익숙해집니다. 잘 나와요. 미스터
그럼 하시게는 어디예요? 하시게? 하시게는 또 이거. 하시오. 또 하오 아니에요? 하시오는 아까 했던 거잖아. 그럼 둘 다 비슷한 거예요. 하시오, 하시게. 하시오는 여기, 하시게는 여기. 근데 하세는 또 여기. 뭐뭐 하세. 하고려는 여기. 뭐뭐 하고요. 들구려, 먹구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그냥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서 나중에 할 거 없으면 그때 가서 상황이나 보면 하세. 되고. 그리고 머리 아플 때 미서 철저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나 와 이번에 문법 시험에 나온다고 뭐라 그래서 아 근데 차라리 그게 빨라 진짜. 왜냐면 이거를 하는 거는 그게 더 빨라요 차라리. 내가 머리 아프고 공부하기 싫을 때 그거 하나 봐. 오늘 봐요. 하여튼 그렇고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얘는 두 개 반말 구분하는 거. 해. 느낌으로 하지 말고 꼭 외워서 알겠니? 해는 해요체랑 친척이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요자 붙이면 바로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자를 붙여 쓸 수 있는 애가 뭐야? 비격식의 해체. 헤라요는 안 되잖아. 요자 안 되는 애가 뭐라고? 격식의 헤라체야. 근데 이제 이거를 헷갈리게 하려고 친근감이나 또는 관계가 가까운지 먼지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는 친근감이 있다 없다? 아 이거 없다. 네, 친근감이 없다. 그래? 밥 먹었니? 너 집에 가! 친근감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요자 붙여보라니까 요자. 가요. 친근감이 있다 없다? 가요. 있다? 있다. 너 집에 가라. 친근감이 있다 없다? 가라요. 없다. 어. 근데 가라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느낌 모르면 느낌과 반대로 지금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요자 붙여. 그걸 뭘. 가라요. 요자가 되는 애가 해요체랑 친척. 가요. 비격식 친근감 있는 쪽. 집에 가라. 사적인 거. 집에 가. 근데 가도 친근한 것 같긴 하다. 야 우리 집에 가자. 가자요. 공적이야 사적이야. 우리 집에 가자. 어. 혹시? 그래 공적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 가자. 오케이. 우리 집에 가지. 우리 집에 가지. 우리 집에 가지요. 비격식해. 어. 이게 사적이고 친근감이 있는 거야. 집에 가지. 오케이.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뭐 제가 이해되라고 해주는 얘기인데 이게 옛날 남성형 말투, 여성형 말투가 있을 때 그게 섞여서 그래. 남자들이 주로 쓰던 말투는 딱딱하고 공적인 느낌도 드는 거고 왜냐면 남자들이니까. 가자. 여자들이 쓰는 말투는 여성형이라 부드러운 느낌도 드는 거고. 밥 먹었니? 먹었니? 이런 거. 밥 먹었니? 이러고. 근데 사실은 여자들은 아랫사람한테도 함부로 친근감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 엄마. 친근감 드러내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네가 네 하인한테 남자야 하인이 앞에 또 밥 먹었니? 친근감 드러내면 바람. 그래 그렇게 의심받는다고 남녀 차별 심하는 시대에는 그게 문제가 돼요. 오케이? 그렇다고 남자 말투를 그대로 쓰면 또 여자애가 밥 먹어라. 여자애가 여자답지 못하니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쉽지 않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여자 말투가 따로 있었던 거야 격식체에서.
네네. 거리감을 드러내되 부드럽게.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요즘은 또 먹었니라니까. 밥 먹었니? 근데 지금은 남녀차별이 많이 사라져서 그지? 그 여자 말투라는 건 잘 몰라요. 밥 먹었니? 그 대신 이제 부드럽다는 느낌만 나는 거지. 응. 그래서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아, 네네. 밥 먹었니? 너네들이 갖는 그 느낌은 너네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남자 말투냐 여자 말투냐 거기서 오는 게 큰 거야. 우리는 그냥 높임의 격식만 이렇게 따지고 있는 밥 먹었냐? 밥 먹었냐요? 격식책 밥 먹었냐? 친구한테 야, 밥 먹었냐? 격식체야. 와우. 밥 먹었어? 이거는? 밥 먹었어요? 비격식책. 어. 오케이? 밥 먹었냐? 밥 먹었어. 실제로 옛날에는 여자들이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돼. 응. 왜? 그 남자 말투거든. 밥 먹었냐? 하여튼 그래놓고 이게 그거지 지금. 그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요거를 외워둬요. 맨 마지막 글자에 자음이 니은, 리을이면 헤라체 뜯어 봐봐라. 그치? 이응 지으시면 지으시거나 없다는 뜻입니다. 자음.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그냥 했어 이런 것도 이응. 그치? 했어요. 이러면 되게 이응이. 이거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다가 답이 안 나올 때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제 조심해서 푸는 거. 이거는 나중에 피동사동 할 때 똑같아요. 이힐, 이기, 뭐 시, 의시나 시 뭐 이런 거 쓰겠다고 하잖아. 그럼 그거를 빼고 해 있네. 빼고서 나머지 부분이 원래 단어의 어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시다는 시자 빼면 어때? 들다.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건 시는 높임을 위해서 새로 추가된 애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애야. 이제 그런 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다 리 쓰였어 안 쓰였어? 좁쌀이 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때다. 사람을 때리다. 그럼 때다가 뭔 상황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네. 그럼 안 돼요. 음. 운동장을 달리다 리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쓰였어. 달다. 열매가 많이 달리다. 열매가 달리다. 달다. 열매가 달다. 그러니까 공중에 달다 매달다. 아, 열매 달다. 달다에서 달리다. 이건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은근히 헷갈려요. 그나마 뭐 이런 문제는 제일 쉽긴 한데 저기 피동사동 할 때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이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쓰였냐 뭐 이런 중에서 뭐가 쓰인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차라리 쉬워. 그냥 그거 빼면 그냥 말이 되냐 안 되냐 보면 되거든. 근데 문장을 통째로 줬을 땐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번은 우를 쓴 거야 아니야? 태다. 나무를 태다. 안 되지? 네. 그럼 이유를 썼다 그러면 안 나무가 타다 해서 나무를 태우다로 바꾼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유가 쓰인 거지. 모자를 씌우다는 쓰다. 모자를 쓰다. 그건 아니에요. 쓰다는 해요. 그럼 이유를 빼야 되겠네. 이유가 쓰인 거예요. 오케이? 매우다는 매우다. 매다. 뭐다도 맞는. 이것도 안 되지? 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쓰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매우다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썼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로 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를 구분하면 된다고.
알겠네. 이거 끝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걸 헷갈리게 막 문제가 길게 뽑아놓으면 그걸 갖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보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할 거 없지. 이 단원이 그래. 시간 표현도 마찬가지야. 영어는 시간 표현이 되게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문법적으로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만 잘 구분한다고 사실. 시간은 대충 말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문법을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도 현재에서는 뭘 쓰고 뭐 이렇게 과거에는 뭘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그거 할 때는 교과서에 는 있을 거야. 는. 그 는 설명하는 부분을 그대로 외워요. 시험 보기 직전. 라고 시험을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이걸로 하면 돼. 뭘로? 시간의 부사나 부서 이런 거. 이게 있으면 그 시제가 되는 거고 없으면 넣어서 말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 개가 되면 다 맞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시간에 관대했어요. 밥을 먹었다. 과거, 된다. 현재, 된다. 미래. 밥 먹었다. 밥을 먹었다. 미래. 그러니까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되죠? 난 내일 아니. 밥을 먹었다. 나는 내일 밥을 먹었다. 안 돼요. 얘는 밥을 먹었다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는데 미래는 안 돼요. 난 오늘 밥을 먹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그냥 말이 이상해 보이게 괜히 뭔가 있는 것처럼 써줘요. 나는 지금 밥을 먹었다. 그러면 뭐가 안 돼? 나 지금 밥 먹었다고. 지금 밥 먹었다. 어. 난 지금 밥을 먹었다. 되죠? 근데 이제 말을 설명을 하는 거야. 과거로부터 이어진 행동이 현재에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 거야. 과거로부터 이어진 행동이 밥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고. 전부터. 그럼 과거로부터 이어진 거 맞네.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지금 먹는 중이라고 다 먹었다고. 다 먹었다. 그럼 완료네. 그냥 한국인인데 말을 이상하게 해놓은 것 뿐이야. 뭔가 있어 보이게. 알겠니? 너 이제 죽었다. 과거, 현재, 미래야. 너 이제 죽었다. 너 내일 죽었다. 미래 되는 거. 이제가 들어있는데. 너 이제 죽었다. 현재. 이제가 들어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설명할 때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 현재에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이렇게 한다고. 맞다. 맞죠? 그래. 그래서 현재야. 너 숙제 안 했지? 너 이제 죽었다. 안 했지? 너 죽었다. 이따가 사람한테 혼날 거란 얘긴데, 미래에 혼날 거란 얘긴데, 그치? 이제 죽었대. 그거 뭔 소리야? 혹시 현재? 그게 지금 결정된 거라고. 현재에 결정되었음.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돼. 오케이? 그러니까 괜히 막 거기 집착하면 어렵지. 근데 생각해봐. 이게 가능하잖아? 그럼 된다고. 그건 아니 하겠니. 이게 너무 쉬워 시제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간에 문제 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써요. 이런 거야. 그냥 과거, 현재, 미래 하면 되거든? 그럼 졸라 쉬운 걸 굳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발화시가 뭐냐면 말하는 시점인데 이거를 그냥 현재로 봐요. 항상. 기준으로. 그리고 사건시는 서술어, 그 맨 끝에 동사 서술어 있잖아. 거기 가리키는 시간이야. 근데 그냥 이게 시제야. 그냥 이거 보면 사건시가 앞이면 뭐야? 과거. 사건시랑 동시야, 발화시가. 그러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가 나중이면 미래. 미래. 그냥 그 뜻이야. 미래라고 하면 될 걸 헷갈리게 하려고 뭐 한다고?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 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한다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대. 그건 뭐야? 미래. 이 사건시가 항상 사건시. 앞서 있다. 어. 과거. 그래. 그치?
발화시가 앞서 있대. 사건시보다.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없어요. 미래. 사건시는 나중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대 시제 막 이런 얘기도 돼요. 상대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절대 시제야. 이거 취업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상대 시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 어제 숙제를 안 해서 오늘 혼났다. 그럼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갔지 이렇게. 네.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린지 그게 상대 시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일어난 게 뭐고 나중에 일어난 게 뭔지 물어보면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상대 시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밑줄 그어서 기억 니은 다음에 기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의 상대 시제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억을 발화식으로 했을 때 뭐 니은의 사건 시제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없어. 기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네. 기억 니은이야. 누가 먼저요? 어제 숙제를 안 해서 오늘 기억.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지? 그냥 네. 그거야. 근데 물어볼 때 기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은 물어봤지? 그럼 니은은 뭐야? 나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미래. 그래서 니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은 그러면 먼저 일어난 거 생각하고 누가 먼저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걸 헷갈리게 하려고 상대 시제는 그냥 여기 동사 나온 애들이 이제 밑줄 그어주거나 할 거 아니야. 걔네들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그냥 보는 거야. 동시에 일어났으면 현재고.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봤다. 그럼 유튜브 본 거랑 밥 먹는 건 동시. 동시잖아. 그럼 상대 시제 하면 그건 현재라고. 오케이? 먹는 걸 기준으로 봐도 동시니까 현재. 유튜브 본 걸 기준으로 봐도 동시니까 현재. 바꿔요. 오케이? 쓰잘데기 없이 어렵게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거야. 중의문.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의미로 해석되는 애. 그래서 부정확한 문장입니다. 하고 좋게 말하면 눈치와 여유의 말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 규칙이 없어. 저렇게 하는 겁니다. 나오는 단어만 저렇게 기억하면 돼. 탈 것을 타고 있다. 그 다음에 웨어일 때 영어 웨어. 몸에다 걸치거나 붙이는 게 다 웨어지? 또는 웨어나 웨어의 반대. 그러니까 뭐. 봐봐. 차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버스에. 뭐야? 버스를 타고 있다. 타고 있는 중이다. 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버스에 딱 앉아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나 어디야? 뭐 버스 타고 있어. 그치? 일이 완료가 됐어도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행이냐 상태냐 아니 뭐지? 진행이 완료냐 그치? 동작이냐 상태냐 뭐그 차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의문이 되더라. 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뭐 있어요? 옷을 입고 있다. 어? 뭐? 옷을 입고 있다. 입고 있다. 또 몸에다 하는 게 다르대. 신발을 신고 어. 있다. 또 신발 신고 완료네.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 이렇게 하는 중이면 뭐야? 진행. 근데 이렇게 하면 완료. 그래. 둘 다 쓰고 있는 거지. 벨트를 매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차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제 끼고 있다, 뭐 다 하죠. 물론 뭐 앞에다 문장을 뭘 써주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 보고 하면 읽으면 되는 거라. 반대로 빼는 거, 벗는 거, 뭐지, 푸는 거, 뭐 이런 거, 넥타이를 풀고 있다, 뭐 이런 거. 다 돼요. 다 가능성이 있어서 저런 단어가 나올 때만 신경 쓰면 돼요. 알겠니? 그렇고. 그러고 나면 이제 피동사동이에요. 그럼 거의 끝이야. 부정은 그냥 전에 안 부정, 부정 중학교 때도 했었지? 그거 뭐. 했어요.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어가 사람일 때는 의지 부정이라고 해.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뭐랄까, 상태가 아닌 걸 수 있잖아. 그지? 단순하게 상태가 아닌 걸 수 있죠? 주어가 사람이 아닌 거 들어가면 인도 봐요. 그래서 여기 밟지 않다. 그럼 뭐 의지가 끼려지. 의지가 뭐 들어갈 게 없잖아. 그냥 상태로잖아. 못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피동사동만 하면 되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좀 더 할 거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요거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기본 문법은 영어랑 똑같아. 피동이 영어이 뭐야? 피는 피해자 당하는 겁니다. 주어가 당하는 거. 그럼 영어의 수동태. 그지? 사동은 뭐야? 주어가 하는 거. 시키는 거야. 사역동사. 같은 사자예요. 오. 문장 구조도 거의 비슷해. 바꾸는 방법도 똑같고. 오. 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 이 순서를 맞춰야 되거든. 가주어, it 이런 거 있지. it's raining.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해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시제나 뭐 이런 건 되게 융통성은 너그러운데 주어는 깐깐해 한국어가. 그래서 주어를 함부로 이상한 걸 안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나를 개었다. 이런 걸 뭐 사동으로 바꿔서 나를 개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 날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개개하다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다르지 영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요거를 외우고 그 상태에서 뭐가 쓰였는지 보는 거야. 이히리기가 쓰이면 일단 여기도 이히리기가 있어서 그치? 피동인지 사동인지 몰라. 그래서 뭐해? 목적어를 봐요. 영어 수동태는 목적어가 줘. 도둑이 잡혔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쓰잖아. 네.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한국어도 똑같아. 목적어 없어. 근데 사동은 영어 뭐 간목 찍는 거 이러잖아.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똑같아. 그래서 목적어 있어. 그래서 이일이 나왔을 때는 그거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되다 받다 당하다야. 그리고 어지다 개되다. 뭐 그다음에 우후추 이유 아까 했었지 타다의 이후치는 태우다 이렇게 시키다 개하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쓰였으면 그냥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이 되는 거니까 저거 확인하는 겁니다. 단 아까 시할 때처럼 드시다에서 시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것도 눈에 보인다고 그냥 있어 이러지 말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일단 해서 이렇게 엿잡으면 이렇게 익혀졌다 하면 이렇게 엿자를 이어로 쭉 뚫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어지 있고 히 있고 이러잖아. 어지는 여기 있으니까 피동이고 히는 똑같으니까 이 앞에 이제 문장 중거에서 목적어 나오나. 이제 뭐 책을 읽힌다 아이에게 이러면 사동이고 그치? 오늘 책이 잘 안 읽힌다 이렇게 하면 피동이고 그래요.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문장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다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 들리는 거 있어. 보통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 너네가 네이티브라 문법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너네가 어색하면 들어보면 그게 틀린 거고요. 자연스러운 맞는 겁니다. 단 한국 사람들이 다 틀리면 어떡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틀리게 쓰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 그럼 틀린 게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그것만 주시면 돼. 그게 뭐냐면 시키하고 돼야. 시키다. 여기 있는 되랑 저기 있는 시키다. 그래서 시키랑 되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이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시키나 되가 나오면 이거를 하나 해로 바꿔서 하나 해가 자연스러우면 그쪽이 맞는 거고 그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거 틀린 거고 자
야, 나 남친 하나만 소개시켜줘. 시키를 뭐로 바꾸라고? 하나 해로 바꾸고. 소개해줘. 아, 남친 하나만 소개해줘. 서 앞에서 쭉 다시 읽으면 돼. 소개해줘. 왜 안 돼? 소개해줘. 그럼 남친 하나만 소개해줘. 왜 안 돼? 해요. 그럼 시키가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공장의 기계를 가동시켰다. 가동. 그가 쭉 이렇게 그가 공장에게 했다. 가동했다. 시키가 그걸 시켜야 틀린 거네. 사장이 사장이 그에게 기계를 가동시켰다. 사장을 기계를 가동했다. 그렇죠? 이거 시키다가 맞는 겁니다. 음,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습관처럼 하면 이거는 거의 한 8, 90%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할 게 없어 이게 단어. 근데 외울 건 정말 적은데 이제 문제 풀면서 말을 선생님들이 이제 복잡하게 빼놓는다고 계속.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근차근 할 수 있게 그냥 연습을 쭉 해가는 단어이야. 그러니까 같이 문제 풀고 집에서 풀고 같이 풀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 단어.